안녕하세요, 다이다이 준다입니다. 친구들이 물어보죠. 너 맨날 자전거 어디서 타냐? 한 번에 몇 킬로나 타? 제가 자주 가는 코스는 남북이라는 코스인데 지금부터 영상으로 짧고 굵게 보여드릴게요. 함께 가봅시다. 예! 남북 코스는 남산과 북악산을 오르는 코스입니다. 망원동에서 출발해 한강 자전거길로 한남동을 지나 남산을 오른 뒤 시청, 광화문 사직단, 인왕 스카이웨이를 거쳐 북악산을 올라가서 타고 싶은 만큼 실컷 타다가 다시 내려와서 홍제천 쪽으로 해서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망원동에서 라이딩을 시작할 때 새로운 명소가 된 저배 서울함을 보면서 출발하게 됩니다. 서울함은 원래 실제로 사용되었던 군함으로 만든 거거든요. 처음에 서울함으로 만드는 동안 망원동 주민들 중에는 아니 왜 군함이 한강에 들어와 있어? 전쟁 나는 거 아니야? 하셨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한강길을 따라가면서 양화대교를 지나게 되고 절두산 성지의 절벽도 보고 강바람을 쐬면서 나들이를 즐기는 사람들과 함께 앞으로 신나게 달려갑니다. 한강공원 자전거길을 가다 보면 하나씩 둘씩 한강 다리들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지나게 됩니다. 서울 한강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길인데도 동물 친구들도 종종 만날 수 있어요. 비둘기, 참새, 까마귀 같이 자주 보는 애들 말고도 참개, 뱀, 두꺼비, 거북이, 너구리 자전거길 위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도 쐬고 경치도 보면서 한강을 만끽하며 반포대교, 잠수교가 있는 길을 지난 다음에 이제 앞으로 조금만 더 나아가게 되면은 한남 나들목이 나옵니다. 이제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토끼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곳은 보행자길이기 때문에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야 합니다. 밖으로 나와 길을 다시 건넌 다음에 한남동 길을 따라서 쭉 직진하게 되는데 이제 나는 한남 오거리로 가게 됩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미세먼지가 괜찮은 날입니다. 다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횡단보도를 건너 이제 저 멀리 보이는 남산을 향해 가는 거죠. 빨간 버스 정류장, 파란 버스 정류장 연속으로 있어서 잘 살펴서 가야 합니다. 이제 약한 오르막이 길게 시작됩니다. 수입차 매장들과 한리 매장을 지나서 주택가 일방 통행길로 들어갑니다. 다시 큰 길로 나오게 되는데 조금만 더 가면 횡단보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왼쪽에 보이는 오르막길로 올라갑니다. 은근한 경사도로 제법 길게 뻗은 버티고개 언덕길을 쭉 올라갑니다. 조금 숨이 차죠. 여기서 다 올라가면 이제 내려가요. 이제 왼쪽으로 남산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길을 건너면 바로 급경사가 시작됩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국립극장이죠. 공연하고 싶네요. 하지만 공연이 없죠. 왼쪽 남산으로 올라갑니다. 초반에 경사도가 조금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남산 올라가기 전에 휴식을 취하시는 약수터를 지나고 본격적으로 남산 코스입니다. 남산 올라가는 길은 일방통행이에요. 왼쪽에 보행자로가 있고 오른쪽에는 도로가 있죠. 시내버스가 종종 지나가는데 이때 자전거는 왼편에 보행자로로 비켜주곤 합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면 전망대도 나오고 성벽이 이제 보일 겁니다. 거의 다 올라온 겁니다. 앞에 보이는 남산타워를 보면서 성벽을 따라 쭉 가게 되면 이제 버스들이 서 있는 곳이 나오게 되는데 이곳이 남산 코스의 피니쉬입니다. 올라왔으면 내려가야죠. 바로 다운힐이 시작되는데 올라올 때와 마찬가지로 일방통행입니다. 이곳 남산 다운힐은 길이 좁고 급코너가 많아서 아주 조심히 내려와야 돼요. 그런 말이 있죠. 어필은 개처럼 올라가서 다운힐은 정승처럼 내려온다. 더구나 여기에 세로로 홈이 파져 있잖아요. 코너에서 타이어가 튈 수도 있어서 많이 위험합니다. 남산 다운힐 구간은 사고가 많이 나기로 유명한 곳이죠. 자, 다 내려와서 다시 도로로 합류하고 직진해서 신나게 달려갑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앞에 나오는 굴을 지나서 왼쪽으로 남대문 방향으로 꺾어서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돈가스 집을 지나고 오른쪽으로 꺾으면 남대문 시장으로 가는 내리막이 나오죠. 그리고 숭례문이 보입니다. 오른쪽에 이제 후방 카메라 보이시죠? 화면으로 감상하시죠. 숭례문입니다. 자, 다시 직진입니다. 직진. 시청을 지나고 이순신 장군을 지나게 되고 세종대왕도 지나가고 계속 직진하면 광화문이 나옵니다. 여기서 좌회전할 거예요. 광화문도 보시죠. 제 손도 보시겠네요.
광화문을 지나면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청와대 옆으로 원래 북악 가는 길이 있지만 저는 직진해서 사직단 인왕산 스카이웨이 쪽으로 갈 겁니다. 산 하나 더 넘어가자는 거죠. 사직단을 지나자마자 이제 오른쪽으로 꺾으면 급경사가 시작됩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면 좀 더 산길을 탈 수 있어서 저는 이 길로 가는 걸 선호합니다. 올라가다 보면은 활을 쏘는 국궁터도 지나가게 되고 등산로 옆길을 따라서 신나게 올라가다 보면은 황금색으로 빛나는 인왕산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죠. 다시 오른쪽으로 가면 북악 스카이웨이를 가는 길입니다. 시원하게 내리막을 내려간 뒤 다시 오르막길을 한 번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쪽에는 등산로와 산책로가 잘 되어 있어서 바람 쐬러 나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가끔씩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는 마스크를 살짝 내리고 맑은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젖은 마스크가 숨쉬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잠시라도 공기가 들어오면 천국 같습니다. 물론 사람이 다시 보이면 마스크를 재빨리 써야 하죠. 서로 배려해야 하니까요. 이제 내리막을 다 내려가고 좌우로 굽이굽이 코너를 돌다 보면 시야가 확 트이는데 여기서 북악 스카이웨이가 시작됩니다. 북악산은 여러 방향에서 올라가는 코스가 있는데 이곳은 가장 사람이 많이 타는 코스, 초소 방향 코스입니다. 원래 여기 초소가 있었어요. 그것도 경찰 초소, 군대 초소 나란히 붙어 있었죠. 지금은 없습니다. 여기는 많은 분들이 정상에 있는 팔각정까지 올라가는 기록으로 경쟁도 하는 곳이죠. 그래서 언제 와도 라이더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코스가 길지는 않지만 서울 중심부에 이런 산이 있고 접근성도 좋은 탓에 매우 인기 있는 곳이죠. 다만 같은 이유로 자동차, 오토바이들의 드라이브 코스이기도 합니다. 길이 넓지 않아서 서로 배려하고 조심해야 하는 곳이죠. 사고도 많이 납니다. 굽이굽이 올라가서 다리를 건너고 이 정도면 뭐 반 정도 왔어요. 조금 더 가면 본격적인 오르막이 시작될 건데 북악산은 주변에 군부대가 있는 곳이라 촬영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갑자기 정상입니다. 마지막 코너 피니쉬! 빠빠빠빠빠. 정상에서 자전거를 다시 돌립니다. 물 한 모금 마시면서 바로 내려가서 또 올라올 거예요. 북악 같은 오르막을 3회전, 5회전, 10회전 한다고 하거든요. 오르막을 좋아하는 라이더들은 이런 식으로 몇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고는 합니다. 저는 평소에 코스를 탄 횟수나 주행한 거리보다는 획득 고도라고 내가 오늘 고도를 몇 미터 정도 올라갔나 그걸로 기준을 정하곤 합니다. 획득 고도 1000m 정도가 제가 그냥 매일 타는 기준이 되곤 합니다. 남산을 넘어서 북악으로 오는 것까지는 항상 같은데 북악에서부터는 다른 루트로도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날 기분에 따라 지금 타고 있는 초소 방향 코스를 서너 바퀴 정도 더 타거나 꼭대기에서 반대쪽으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는 아리랑 코스를 타는 날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북악산은 올라가는 루트가 여러 길이 있어서 여러 번 올라갈 때도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골라 타는 재미가 있는 곳이지요. 지금은 아까 올라갔던 초소 방향 코스를 똑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다시 이렇게 반쯤 올라왔으니까 역시나 촬영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을 수는 없고 다시 마지막 코너를 오르고 있어요. 마지막 코너를 지나게 되면은 정상에 위치한 팔각정이 나옵니다. 주차장이 나오고 팔각정, 편의점도 있고 그 정자도 있죠. 많은 분들이 사진도 찍으시고 데이트도 하시는 곳입니다. 저는 오늘 기분은 여기를 그냥 쉬지 않고 바로 지나서 반대쪽인 아리랑 고개 쪽으로 바로 내려갈 거예요. 내리막이 시작될 때 여기 기분 좋은 포인트죠. 시야가 열리면서 멀리 산 봉우리가 보이거든요. 북악에서 아리랑 고갯길 코스는 아까 올라왔던 초소 코스보다 훨씬 길고 가파르고 급 코너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리막에서 조심해서 내려가야 해요. 급 코너가 많은데 가끔씩 차선을 넘어서 역주행처럼 올라오는 차들도 있습니다. 급 코너에서는 길이 굽어 있다 보니까 반대쪽에 뭐가 온지 다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방어 운전하는 차원에서 좀 더 조심해서 급 코너를 내려가곤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인명사고가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리랑 코스는 주택가가 시작되면 급경사는 여전히 그대로이지만 신호도 있고 보행자분들도 있어서 과속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이쪽에서 할머니를 치고 도망간 놈이 있었죠. 그 CCTV 벽보가 붙어 있었는데 잡혔나 모르겠네. 아리랑 코스를 이렇게 다 내려왔어요. 횡단보도를 이제 건너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아니 이게 사람들이 아니 그 산을 왜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왜 또 올라가 하는 말을 나한테 하면은 오히려 뭐 계속 타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하면서 내가 그 질문하시는 분의 마음을 이해 못했거든. 근데 지금 영상을 보면서 내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을 왠지 좀 알 것 같네요. 보고 있으니까 별로 재미없어. 뭘 또 올라가. 아이고 뭐 자꾸 뭐 왔던 길 또 가고 할 말도 없는데 아무튼 다시 내려온 길로 올라갑니다. 내려올 때 뷰랑 다르죠. 올라가는 길은. 타면 재밌어요. 자, 여기 아리랑 길은 또 주의점이 있네요. 도로폭이 좁은 데가 많은데 갓길이 마땅히 없죠. 그렇다고 차들도 다니는데 나 혼자 도로를 먹고 갈 수는 없으니 그때그때 오른쪽으로 잘 붙어서 올라가야 합니다. 아까 제가 하루에 획도고도 1000m 정도를 탄다고 했잖아요. 지금처럼 남산과 사직단 쪽으로 해서 초속 코스 2번을 타고 아리랑 코스를 한 번 더 타면은 대략 1000m 조금 넘게 나오곤 합니다. 다 올라왔어요. 이제 집으로 갑니다. 다시 초소 방향 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다운힐은 정승처럼 안전하게. 이게 몇 번 크게 넘어져 보니까 어느 정도는 자동으로 조심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넘어지면서 헬멧도 같이 보내게 되고 여러 가지 소모품들이 사라졌겠죠. 소모품이 아닐 것 같은 옷이나 여러 가지들도 잃게 되고 건강도 잃게 되고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네요. 자, 이제부터는 부암동 쪽으로 내려왔어요. 여기 내리막길은 차들이 좀 쌩쌩 달리는 내리막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세검정, 옛날에 그 칼을 씻었다는 곳이죠. 피 묻은 칼을 씻었다는 세검정을 지나서 차들과 함께 도로로 신나게 달려서 조심스럽게 달려서 집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직진하다 보면은 저는 유진상가 길로 해서 다시 횡단보도 쪽으로 가는 길을 선호합니다. 여기서 횡단보도를 다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건너죠. 그리고 다시 자전거를 타고 앞으로 갑니다. 지금 제 오른쪽에는 홍제천이에요. 여기 홍제천을 들어가면은 보행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자전거 길도 좁아지고 보행자도 많고 항상 조심해야 돼요. 더구나 요즘에는 항상 그래왔나?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자전거 길이랑 보행자 길이 임시로 합쳐진 구간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하고 이렇게 홍제천을 다 빠져나오게 되면은 홍제천의 끄트머리 저기 멀리 뭔가 강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다시 한강으로 저는 돌아오게 됩니다. 수신호 잘하네요. 자, 여기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면은 바로 망원지구가 다시 나오면서 망원동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오늘 저의 라이딩은 끝이 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지금 저의 3시간짜리 데일리 라이딩을 15분에 함께 짧고 굵게 즐기셨습니다. 어떠셨나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에요. 안전 라이딩 하세요. 따이따이 준다였습니다. 예!